네, 이제 부동산과 정치가 자유로울 수 없은 만큼 지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뭐 몇 가지 이슈를 준비해 봤으니까요.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첫 번째입니다. 자, 제로 금리 맞은 수익형 부동산 누가 먼저 웃을까라는 제목입니다. 자,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오피스텔, 상가, 뭐 지식산업센터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먼저 웃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. 자, 규제를 피한 지식산업센터, 상업용지 비율 낮은 지역 상업시설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지금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죠. 지금의 부동산 그 규제를 받는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가 전부 다 이제 주거용 주택을 위주로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형 부동산에는 크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.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예전에 뭐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곳들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.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 그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신 분도 일반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. 뭐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거 안 돼요. 자, 그 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50% 정도가 감면이 되고요.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. 재산세도 38%가 감면이 돼요.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. 자,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 예상된다.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. 제로금리. 지금 기준금리가 0.75%입니다. 0.75%라는 거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그 이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 그 부동자금, 이 유동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, 많이 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. 또 다른 곳은 이제 증권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. 또 다른 얘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. 제로금리 시대에 살면은 대출 금리 또한 낮아집니다.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즉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 유동 자금이 많이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피스텔 공급은 적었던 지역, 오피스텔은 그 지역에서 공급이 적었던 곳, 그곳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. 자, 아파트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수차례 경험했던 지역 또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공간, 그게 오피스텔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통하고 또는 신축을 통해서 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. 그 적어진다는 그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. 우리가 몇 년 동안.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오피스텔이 메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상업시설을 이용할 만큼 유효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주된 동선을 파악하는 게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 상업시설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가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. 상가에 뭐 지식산업센터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상가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. 그게 유동인구인지 이게 소비인구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거를 유효 수요로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기사나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제로금리죠.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예적금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그 수익을 얻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그 트렌드를 타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제로금리 시대 뜨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지 주의사항은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네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에 돌입하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.75%로 인하를 했습니다.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. 자, 수익형 부동산에 은행의 예적금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래요.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.
평균 수익률이 한 5에서 6% 정도 봅니다. 6% 정도 보고요. 저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는 6에서 8%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 10%까지 나올 수 있는데, 자, 이거는 공실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.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투자해야 되는 그 유의사항 같은 게 있겠죠.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. 자, 수익형 부동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규제가 덜한 면도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. 여기 수익률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. 자,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어떻게 되냐면요.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곳입니다. 하지만 메인 공장이 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. 이 지식산업센터에 삼성이 입주를 하거나 뭐 현대가 입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 옆에 부속되어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.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입지는 어떤 입지를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느냐, 그 광역교통망에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그 옆에 광역교통망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거고요.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. 오피스텔도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식산업센터처럼 광역교통망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.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. 주요 업무 단지로 이동이 편리한 곳, 그런 곳이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뭐 아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또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. 땅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해요. 여기라고 보면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자, 이게 처음에는 분양이 잘 돼요. 임대도 잘 나갑니다.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적은 땅에도 지을 수 있고요. 건축 허가도 내기가 아파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법률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A라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되니까 옆에 B와 C를 또 지어요. 오피스텔을.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A는 B와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임대료가 떨어질 겁니다. 임대료가 떨어지면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는 주변에 들어올 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소비 인구가 있는가에 대해서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메인 상가인지 아니면 주변 상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주변 상가는 계속 옮겨 다닙니다. 하지만 메인 상가는 쉽게 옮기지 못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, 입지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똑같은 상가라고 해도 어떤 라인이 메인 라인이 되는지 그거는 알 수 있거든요. 처음에 가보실 때. 그래서 먼저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하시는 게 상가 투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수익형 부동산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공실입니다. 공실. 자, 이 공실이 없다는 거는 임대가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. 그 임대가 잘 나간다면은 요 조건들이 맞는 그 물건들이 임대가 잘 나갈 것이에요. 그래서 이제 물건별로 이제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